그리고 밴드 만들었었고, 이것을 활용해서 폐쇄물을 운영했었는데 실패를 했었어요. 폐쇄물을 운영했었는데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아서 어쨌든 그만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인프라부터 구성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죠. 근데 문제는 저가 정책으로 물건을 올렸을 경우 사람들이 구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그런 플랫폼에다가 물건을 올리고 판매를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일단은 이것이 뭐 노출이 되질 않는데, 그때 이게 이 밴드를 운영했을 때가 약 2년? 1년 반 정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나름 뭐 사진도 꾸미고 이렇게 회원들도 가입시키고 지인들 통해서 가입도 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결국엔 거의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돌아봤을 때 우선은 가격 저가 경쟁은 다 같이 죽자는 것. 일단 이 브랜드 자체가, 제품 자체가 브랜드가 있고 인터넷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의 브랜드인데, 이런 폐쇄물처럼 회원들에게만 가격이 오픈되고 그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면은 경쟁력이 있죠, 물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았고, 이런 폐쇄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픈된 공간에 있는 물건과도 그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 가격을 더 줄였을 경우에는 이게 말한 것처럼 다 같이 죽자는 것이 되고, 저 또한 마진도 남지 않고 뭐 의미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때문에 결국에는 이 쇼핑몰 폐쇄물을 운영했던 이 부분을 접었어요. 더 큰 이유는, 이 물건을 제가 직접 위탁 판매처를 통해서 구매해왔던 것이 아니라, 뭐 사입은 둘째 치더라도 위탁 쇼핑몰을 했던 건데, 위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인에게서 다시 제휴 마케팅식으로 링크를 따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면은 쿠팡 제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처럼 했던 거죠. 이중으로 거쳤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한 단계 더 거친 거죠. 결국에는 그 지인도 잘 안 됐고 저도 잘 안 됐고, 뭐 쿠팡같이 실질적으로 크게 운영하고 대량으로 물건을 공급해오고 판매한다면은 업체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건데, 뭐 소량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더구나 그것도 사입이 아니라 위탁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위탁한 것을 대유 마케팅 형식으로 한다면은 둘 다 별로 큰 소득이 없죠. 또 물건 자체도 사실 이게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막 뭐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한 것, 제조사를 실질적으로 1대1 컨택을 해서 연결했던 거라면은 좀 승산이 있었겠죠. 거기에 마케팅까지 더한다면은. 그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마케팅이 맞자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작정 했기 때문에 결국엔 망했던 거죠. PC 밴드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네이버 디자인도 진짜 포토샵도 하나도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깨지죠, 파일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어서 물건만 올려봤죠, 물건만. 그래서 뭐 공동 구매, 할인 구매해서 물건을 다량하게 막 이렇게 올렸는데, 뭐 이것조차도 그때 카페에 노출되는 그런 개념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노출된다고 생각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하다 말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카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런 카페 말고 아예 다른 카페를 만들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밑에다가 조그맣게 하나의 카테고리 만들어서 물건을 같이 팔면 어떨까 해서 만든 게 이거였어요. 회원은 좀 되죠, 그래도. 그런데 이 회원이 거의 유령 회원이라는 것, 막가입을 통해서 얻은 회원들이 많았고, 이렇게 어쨌든 회원 수가 늘면은 노출이 조금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카페 자체도 뭐 블로그처럼 노출되는데 그런 공식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하나도 몰랐으니까, 그 노출되는 형식은 블로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조그맣게 학교 매점 뭐 컨셉은 나름 잡았긴 했죠. 사람들이 PC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시기였을 경우에는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모바일로 거의 70% 이상 블로그도 유입되고 카페도 유입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아니죠. 일단 사진 자체가 뜨질 않으니까. 글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보통 카페를 운영한다면 혼자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죠. 보통 팀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 노출시킨다는 걸 알았고, 여러 가지 서브 아이들을 활용한다는 걸 알게 됐죠. 모바일로 한번 볼게요. 모바일로 딱 노출되는 게 이렇게 되는데, 사진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판매가 되기가 어렵겠죠. 아무튼 이것도 했는데 안 됐고, 이거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 조금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어디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부분인데, 이 회원 중에 한 분은 카페를 직접적으로 유료로 많이 강의를 듣고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CPA 쪽으로 연결해서 직접 만나 뵙기도 했는데, 카페 형식, 그분의 노하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이 받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지만, 이 카페 역시 다른 블로그나 이런 플랫폼처럼 노출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노출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카페 만들기를 해봤고 밴드도 만들어서 폐쇄물 운영해봤다. 근데 실패했다. 그 원인을 찾아봤을 때 첫 번째는 인프라를 먼저 구성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그리고 판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회원,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회원들조차도 먼저 이루어내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또 두 번째로 제가 포토샵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품 사진이나 이런 퀄리티, 제품 사진이 전 상관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초보자나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제품 퀄리티라는 거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 제일 좋은 거는 브랜드에 있는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해 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직접 사입해 오거나 돈이 많이 들겠죠. 아니면 위탁을 할지라도 단순히 온라인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뵙고 그것을 뚫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저가로 물건을 구입해 오거나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가장 어렵고, 쇼핑몰 자체는 제가 이거 외에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 훨씬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얻으신 분들 걸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하나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 업체를 물론 활용하는 건 좋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마케팅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 것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는 큰 힘이 될 수 있죠. 큰 파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성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 만약 추후에 제가 이것을 운영한다면은, 쇼핑몰을 한다면은, 저는 네이버 쪽에 제 블로그나 카페 밴드가 있고 또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생각입니다.